안녕하세요. JK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이 시간에 나의 아저씨 마이 미스터에 나왔던 장면들로 첫 번째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첫 화에 보면은 이지한 씨가 사만 ENC라는 건설 회사에서 계약 파견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계약 파견직이란 무엇인가, 계약직 정직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정직원, 계약직원, 그리고 파견직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정직원은 예정된 공채를 통해서 아주 어렵게 입사한 인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직은 인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턱이 조금 낮죠. 대신 보수도 낮아요. 하지만 똑같이 공채를 통해 입사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만 다 일하겠다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정직원 대우는 좀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견직은 이러한 큰 회사는 인력을 대주는 인력 소싱 회사랑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리급 이하에서는 이제 파견 업체에서 추천한 인재를 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보조적인 업무를 합니다. 자, 이지한 씨만 보더라도 우리 극 중에서 하시는 일이 화분에 물 주기, 그리고 직원들한테 영수증 받아서 우리 비용 처리하기, 그리고 서류 복사하기, 우편물을 분류하고 또 전달하기, 이런 아주 자잘한 일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여자 정직원의 텃세입니다. 재밌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서 별짓 다 해? 실제로도 정직원과 계약직 또는 파견직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저는 사실 일반 회사를 다닌 적은 없어서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만 정직원과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까 업무적인 내용이 저희는 다르진 않았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대우가 틀리죠. 뭔가 보이지 않는 상사가 하나 더, 그리고 여러 명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의 차이도 연봉의 차이지만 복리 후생이 틀립니다. 저는 제일 서러웠던 게요. 저 계약직도 해보고 정직도 해봤거든요. 근데 정직일 땐 그 서러움을 몰랐어요. 근데 계약직을 제가 사정상 짧게 일해야 돼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계약직은 회의에 소속될 수 없어요. 정직원들만 해요. 그거 오케이. 근데 하고 나서 뭐 줘요? 야, 아침에 못 먹고 안 왔지? 아침 못 먹고 나왔지? 토스트 막 나눠줘요. 근데 계약직 것도 주느냐?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직원은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토스트를 먹었지만 계약직은 자기가 쌓은 것들 이외에는 먹을 수 없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교체해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병원도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그냥 계약직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을 공부하는데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럼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낭만을 즐기냐?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3 때처럼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자, 목적은 단 하나. 아주 좋은 그런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이 취업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렵게 취직한 자리예요. 어렵게 나는 정직원이 정직원이 됐어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직원과 계약직이 실제로 밥을 같이 먹는 경우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저 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찌되었든, 우리 이지안이 하는 일은 아주 주된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 띄거나 주목받거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 반면에 우리 박동훈 부장님 어때요? 한 부서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실무에도 아주 능통한 그런 능력 있는 인재로 나옵니다. 정직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의 조건 중 하나가 돈이다 라는 말이 불현듯이 떠오르네요. 자, 이래서 이제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극 중에서도 박동훈 부장이 대표에게 당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조직 문화라는 게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바뀌어서 매우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수평 구조가 될 수 없는 게 조직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처럼요. 위에서 까라면 깐다. 무슨 말이냐? 하라는 건 아래 직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어려도 직급이 높잖아요. 존댓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아요. 예를 들어 나는 계약직이야. 근데 정직인데 나보다 10살이 어려. 그래도 하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제안을 했을 때 하라면 하세요. 이런 말 듣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오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이상하게 나이 든 사람한테 까이는 거는 뭐 그럭저럭 생각이 드는데 어린 사람한테 까이면 그렇게 서러워요. 외국에서도 그런가요?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의 직급과 호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 전무, 상무, 부장, 대리 등등 너무 많죠, 직급이. 저희는 되게 익숙한데 외국에도 이렇게 많은 직급이 존재를 하나요? 저는 들어본 게 사실상 외국에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이름을 부른다. 마이클, 헤이 마이클, 헤이 수즌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을 바꿔주시겠습니까?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슈퍼바이저가 있느냐고 물어요. 이 슈퍼바이저, 팀 매니저 이외에 다른 직급은 없는 걸까요? 좀 갑작스럽게 궁금해지네요. 우리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우리 사원들은 직급이 없는데 사원들에게는 김사원, 이사원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누구누구 씨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지안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Mr. or Miss 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한 씨, 이것도 10부 시켜서 3팀한테 갖다 줘? 높은 사람한테도 누구 씨? 박동훈 부장님께 우리가 박동훈 씨라고 하면 다소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급 호칭에 윗사람에게 대할 때는 직급 호칭 더하기 님, 높임 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장님 하고 좀 높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갑자기 이거 얘기해주고 싶다. 궁금하시죠? 코너 속의 코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코너 속의 코너. 자, 대한민국 회사 직급 어디까지 알아봤니? 직급에 대한 호칭이 되게 많아서 저 이거 영어로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앞서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원진들도 직급이 있습니다. 임원진들도.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런 직급이 있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급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인턴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계장님이 또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어려워요. 이제 저희 친구들은 신입사원이었을 때 되게 난감했었대요. 뭐가 난감했냐? 얼굴하고요, 그분의 직급하고요, 이름을 3가지를 매칭해서 빠른 시일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은 외워야 돼요. 그 노력을 엄청 했대요. 부장님한테 과장님 하고 직급을 낮추어 부르거나 혹은 이 부장님인데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하고 흐른답니다. 밑보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조직 생활이잖아요. 다 매칭해서 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또 우리 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전 여기에서 한 가지 듣고 되게 웃었어요. 나부랭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어디 부장 나부랭이가 와서 지랄이야! 라고 대표님이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디 부장 나부랭이가 대표의 사실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국어사전의 의미로 본다면 이 나부랭이라는 말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부르는 말. 저는 이 나부랭이라는 말을 이 드라마에서 처음 들은 건 아니고요. 10년 전쯤에 제 친구가 처음 썼던 말이 나부랭이였어요. 신선하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친구는 그때 주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임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밥 먹듯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임은 낮은 직급이라 뒤에 나부랭이가 붙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이 친구가 승진을 했어요. 기쁜 일이죠. 근데 과장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땐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장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어. 똑같아요. 이 친구가 사장님이 되면 어떨까요? 사장 나부랭이라는 말을 쓸까요? 아니죠. 사장은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나부랭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이 누군가가 나에게 야, 이 땡땡 나부랭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신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자신에게 나부랭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 의미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푸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재미있는 말 또 한 가지 나왔네요. 싸가지. 대학 때도 저렇게 싸가지 없었어요? 드라마 보다 보면 나의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드라마에서도 싸가지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싸가지, 대한민국에서는 싸가지 4를 뜻해서 4가지 없는 놈, 야이씨 4가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4가지가 뭘까? 인의예지?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가지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나쁘게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고, 혹은 예의 없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 그 자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의가 없거나 배려가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에이, 저 싸가지 없는 땡땡 이라고 하죠. 보통 싸가지 없는 뒤에 놈 또는 녀석 등의 나쁜 말이 따라붙어요.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거.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자체한테 싸가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야, 이 싸가지야! 이렇게. 어쨌든 좋은 말에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좋다 해서 우리가 싸가지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왜 안 쓰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이 싸가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 일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의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윗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반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할머니나 예를 들어서 할머니 환자를 돌볼 때 할머니 식사는 하셨나요? 어떻게 식욕은 괜찮으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할머니 식사하셨어? 아니면은 뭐 소화 잘 되셔? 안 되셔? 이렇게 제가 반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 너 왜 이렇게 반말을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말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너무 억울한 마음에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제가 하루 동안 반말을 한 적이 정말 있는지 체크하고 싶어서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희 상사께도 식사 먼저 안 가실 거면 나 먼저 가고 라고 했더라고요. 식사 가시지 않으실 거면 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건데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하신 너 자신을 알라. 노래로도 나왔죠. 우리 테스 형이라는 노래에서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은 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저 정말 소크라테스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고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방송에서 반말을 하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리뷰하고 다시 더더 노력할게요.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야, 너 여기서 반말했잖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장면들로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이 시간에 스크립트를 미리 짜놨죠. 맛있는 얘기 할 거니까 꼭 보러 오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나의 아저씨의 장면들로 맛있는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